결혼 전에는 한 번도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젠 알겠어. 게으른 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시간적으로는 이전보다는 많은 시간들이 생겼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많은 시간들을 어떤 식으로 채워가지고 즐겁게 보내는지. 물론 저희 채널이 뭐 이혼을 조장한 거나 이혼을 추천하는 채널은 전혀 아니지만 전혀 아니죠. 나도 처음에 이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집에 잘 안 나갔어. 그러니까 남들 눈에 의식해서가 아니라 좀 많이 쉬고 싶었던 것 같아. 난 오히려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정말 일 끝나면 집 가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누워서 8시 9시쯤 되면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되게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때쯤에 이제 너를 알게 됐고 너랑 친해지게 되면서 너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살기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생긴 거잖아. 단 뭐 몇 시간이라도. 뭐 이혼했다고 해서 나쁜 점만 있는 것 같진 않아. 좋은 점도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결정을 한 거잖아. 솔직히 사건을 하다 보면 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당하는 사람들도 봐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실수로.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뭐 이혼 이후의 삶을 내가 들여다볼 순 없지만 힘든 시간이 되게 길 것 같아. 나는 이거지. 내가 어쨌든 결정을 했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건 뭐고 잃은 건 뭐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지금 긍정적인 환경은 뭐고 나를 위협하는 환경은 뭔거를 이제 좀 많이 정리를 해서 이런 거 나는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고 해봤고 왜냐면 아무리 내가 바빠도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보단 시간이 차고 넘쳐요. 변호사 공부할 때는 헬스 1시간씩 하는 것도 사치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거를 하는 애들을 보면 학점이랑 바꿨구나.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치는 열람실 끝나고 집까지 걸어가는 거? 택시 안 타고. 근데 원래는 택시 타는 게 사치잖아. 근데 그거에 비하면 나 지금 시간 차고 넘치니까 그치. 그런데다가 돈도 벌고 있으니까 뭔가가 돈이 들어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형님도 이제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서 골프도 이제 진짜 흥미를 붙이신 게 느껴지고 달리기도 이제 나랑 같이 하고 겨울에는 이제 동계 스포츠도 해보고 그치 해야지. 너의 프로그램이지만 진짜 궁금했던 게 좀 있었어. 연애를 한다면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한 가지씩은 뭔지 되게 궁금하긴 해. 결혼 전에는 한 번도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젠 알겠어. 게으른 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왜냐면은 게으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어. 살다 보면 권태로울 수도 있고 그러면 여행 가면서 얘기를 해보자 아니면 같이 걸어보자. 다 싫을 거야. 내 결혼 생활이 그랬다고 난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게으른 누군가가 있다면 부부 생활은 언제든지 뜻하지 않은 대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때 뭘 하자 그랬을 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면. 내가 방금 말한 것 중에서는 나도 원하지 않지만 부부 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거든. 우리 부모님도 뭐 살면서 싸울 때가 있었겠죠. 그리고 부부 관계가 이제 옛날보다는 좀 멀어졌을 때도 있었겠죠. 근데 부모님이 그때 탱고를 배우러 다녔어. 뭐 너무 좋다. 근데 내가 지금 부모님이랑 30년째 알고 지내왔잖아요. 그치. 둘 중에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진짜? 네. 두 분은 그냥 부부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걸 한 거야. 같이 해보신 거구나. 네. 근데 게으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지. 네. 그래서 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바람이라면 좀 맞닿아 있는 것도 있는데 건강한 사람. 나는 이제 행복한 방법을 알겠거든요. 내가 행복한. 그럼 이 행복한 상태로 나는 오래 살고 싶어. 그 사람과 함께. 자주 아프다거나 쉽게 지친다거나 이러면 그게 그 자체가 나한테 막 깨는 건 아닌데 막 이건 싫다 이건 아닌데 행복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치. 이 사람이 건강하면은 저한테는 진짜 베스트. 내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 이혼한 사람들의 이상형이 되게 소박하다. 너가 게으르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면은 주변에 소개시켜줄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꼽으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라고 프리패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네.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근데 이제 형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나 좀 알겠는 게 첫 결혼?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물론 상처도 많았지만 결혼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내 이상형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 장점들을 부정하진 않아. 근데 이제 막상 살아보니까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그 원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힘들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나를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생각보다 이런 게 중요하다를 알는 거지.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나한테 일상생활에서 힘들지 아니까 이제 소박하게 바뀐 거고 그만큼 현실적이 된 거고. 형님은 어떤 사람을 연애를 한다면? 나는 특별한 어떠한 능력이 뭐 있길 바라진 않고 그 옛날에 봤던 우리 어머니 상들이 맞는 것 같아. 뭐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뭐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본인도 본인의 뭐 일이 있든 없든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평상시에는 본인의 삶도 살고 나도 내 이제 일을 하다가 주말 정도나 뭐 이렇게 이런 데 됐을 때 가족끼리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건강함과 부지런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형님이 아까 건강하고 부지런한 사람 소개시켜줬으면 참 많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자세히 보면 흔한 건 아니에요. 건강하고 게으르지 않는 게 같이 겸비가 되기가 어려워. 왜냐면 일적으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으니까 뭐 생활에서 게으를지는 모르는 거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널 만나기 전까지는 생활은 게을렀단 말이야. 오히려 일을 가기 전이랑 후에 뭘 하고 아무리 평일이어도 잠깐 일을 하러 갔다 오는 거야. 난 원래 노는 사람인 거라는 마인드셋이 조금씩 가네. 이게 30분 1시간이라도 있으면. 근데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보고 막 씻고 막 간신히 출근을 하면 시작이 일이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 누구나 다 피곤하죠. 그래서 집에 와서 둥둥둥둥 자다가 뭐 깨고 뒤척이고 막 이러면은 돌싱들한테는 그런 삶을 살기 더 유리하긴 하지. 유부남 유부녀에 비해서. 그리고 아예 결혼을 안 한 사람들한테도 유리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겠지. 근데 하기가 쉽지 않지. 왜냐면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알기가 이혼 전에 그걸 알기가 나는 어려웠던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라는 말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lone. 근데 언론에서 파생된 게 lonely. 그러니까 혼자. 외롭다. 이게 같이 가는 건데 물론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도 많은데 이제 요즘에는 혼자라는 말은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계속 뭘 하려고 그러고 이게 형님이랑 제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혼하고 나서도 많은 만감이 교차했겠지만 그래도 찾은 어떠한 장점이지 않나. 그치. 아무래도 좀 자기 합리화라는 걸 좀 하게 되잖아. 이혼을 하게 돼서 잘했다. 남들이 요즘에 뭐 이혼한 거 흠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뭐 흠이 아니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근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내 장점이 뭘까 막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경험에 살면서 되게 장점이 많아지는 것 같긴 해. 사실 흠이 왜 아니에요. 하다못해 내가 신중한 결정을 못 내린 잘못이라도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다 흠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자세히 들추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인간미를 형성하는 뭔가의 스토리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막 재밌게 살면서 그러다가 이제 내가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시간, 그 사람과의 책임감들을 챙길 텐데 그랬을 때 이제 나의 한 가지 자신감은 뭐냐면 그 결혼 생활도 그 연애 생활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도망갈 구멍은 있다는 거야. 와이프랑 싸웠어? 아 그럼 주말엔 마라톤을 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화가 풀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솔직히 지난번엔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는 거는 뭐 이혼한 사람 모두나 마찬가지잖아. 그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이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뭐 엄청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 어떤 계기로 뭔가에 어떻게 접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어? 재미로 접하지 않았어요. 달리기는.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해서의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소화기관이 다 마비됐고 장폐색 이런 것들이 막 왔었고 이대로 가면은 죽겠다. 자살이 아니라 그냥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철인 3종 경기 학원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달리기를 배웠고 근데 달리기를 배우다 보니까 진짜 몸이 많이 나아지는데 나는 재밌는 축구를 안 했는데 재밌는 거지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나가봤고 근데 그걸 성취했을 때 너무 즐겁고 그래서 5km로 했던 걸 10km, 하프 막 이렇게 늘려나가다가 이게 완주했을 때 피니쉬에서 오는 도파민이 엄청나거든.
아 그러면은 더 큰 도파민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처리를 한 거. 최근에 내가 스스로한테 내린 진단은 뭐냐면 거기에 중독된 것 같다. 도파민에? 시작은 좋았는데 지금 너가 그 피니쉬를 너무 거기에 함몰된 나머지 오히려 역으로 너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도 그냥 뭔가의 성취에 중독이 된 거고 그러면 내년엔 더 큰 성취 하는 건 멋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충족되는 걸 더 이상 못 한다면 점점 익스트림하고 위험한 걸로 가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데서 도파민을 추구하든지 그거 자체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다시 워워워 하면서 이제 천천히 내실을 다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온 거지. 내가 너한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자기 객관화가 항상 그 어느 순간에 마인드셋을 한 번씩 하는 것 같은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지. 너처럼 그렇게 뭔가 나의 스스로 나에 대한 진단을 못 내릴 때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뭐 스스로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회사를 하니까 사업을 하시니까 그쪽으로 정리하면은 결산 기일이라는 게 있고 주총 기일이라는 게 있고 나 스스로한테도 이걸 정해놔야 돼 생각. 정말 가장 좋은 건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걸 거고 그게 아니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스스로 돌아가고 그것도 힘들다면 연말에는 내가 올해는 어떻게 보냈는지를 많이 생각해보면 매년 엄청 다르게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한 11월 이때쯤 되면 돌아보거든요 1년을. 두 번째로는 그거를 글로 써. 그리고 반드시 SNS에 올려. 왜냐면은 남들이 이걸 읽어봤을 때 내가 글을 올릴 거면 남들이 이거 읽을 수 있게 그런 과정에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는 거지. 설사 뭐 일주일 있다 내리더라도. 그래가지고 나는 그 두 가지 과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공시를 하는 거지 기업의 입장에서. 근데 공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트나 이런 데서 잘 정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치. 그 정리를 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뭐가 비었고 뭐가 있는지 하는 것처럼 저는 SNS가 꼭 나쁘다고 생각 안 하네. 왜냐면 모두가 다 소설가가 돼서 출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자기 객관화가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그걸 정해놔라. 이때는 자기 객관화하는 시간. 오늘은 저랑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또 나름의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저랑은 되게 친한 형님을 모시고 돌싱들의 쉼터 시간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돌싱들의 모습은 항상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은 사람들한테 생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을 모셔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의 방송이 그리고 형님과의 대화가 비슷한 고민들을, 비슷한 경험들을, 또 비슷한 상처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재밌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돌싱들의 쉼터 심규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